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뭉크람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 어려움과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며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품질, 디자인, 기술력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공업을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이 시기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으며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차량을 기반으로 한 조립 생산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차량은 군용 차량이나 공용 차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차량 모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차로 알려진 시발 자동차는 1955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전쟁 후 남아있던 미군 지프차의 부품을 활용하여 제작된 차량으로 당시에는 주로 택시로 사용되었습니다. 시발 자동차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약 2235대가 생산되었으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적인 첫걸음을 대표하는 차량입니다. 195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는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한 차량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하는 형태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도요타와 같은 일본 브랜드의 차량이 들어와 신진자동차와 같은 기업을 통해 일부 조립되었으며 이 시기가 향후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본격적인 산업화의 초기 단계였으나 이후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1962년에 제정된 자동차 산업 육성법은 자동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당시에는 외국 자동차의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최초의 국산차 모델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1962년 출시한 기아 360은 3륜 화물차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자동차입니다. 당시 열악한 산업 환경 속에서 기아 360은 단순한 화물 운송 수단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녔으며 국내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 외에도 신진자동차는 일본 도요타와 협력하여 1960년대 중반에 세단형 자동차를 조립 생산했으며 주로 택시나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신진 크라운은 당시 대표적인 중형차로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세단형 승용차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대자동차는 1975년에 한국 최초의 독자 개발 차량인 포니를 출시했습니다. 포니는 한국 자동차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모델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외형을 디자인하고 일본 미쓰비시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았지만 포니는 한국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큰 상징성을 가집니다. 포니는 경제적인 가격과 단순한 구조, 내구성 덕분에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1976년 에콰도르로 수출되며 한국 자동차 최초의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포니는 이후 여러 차종으로 확장되어 포니 픽업과 같은 상용차 버전도 출시되며 한국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은 점점 더 세계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85년 소형 승용차 엑셀을 출시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엑셀은 저렴한 가격과 합리적인 성능을 내세워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출시 첫 해에만 16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시기 기아 자동차도 1986년에 출시한 프라이드로 소형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라이드는 연비가 우수하고 유지비가 적다는 장점 덕분에 국내외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특히 이 모델은 기아 자동차가 포드와 협력하여 만든 글로벌 전략 차종이기도 했습니다. 대우 자동차 역시 1983년에 출시된 르망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했으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1990년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며 자동차 업계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대우 자동차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01년 GM에 인수되었으며, 기아 자동차 역시 현대 자동차에 인수되면서 산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90년대 후반부터 품질 개선과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는 대표적인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를 출시하여 한국의 고급차 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랜저는 세련된 디자인과 성능으로 고급차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현대차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아 자동차는 2000년에 옵티마를 출시하며 중형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 출시된 소나타, 산타페와 같은 현대차의 대표 차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판매를 기록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04년에 출시된 산타페는 현대 자동차의 첫 번째 SUV 모델로 전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 SUV 시장의 개척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로 성장했으며 다양한 차종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활발한 성과를 냈고, 제네시스를 출범시켜 고급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제네시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첨단 기술,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7년에 출시된 제네시스 G70은 2019년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현대차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아차 역시 2010년대 초반의 소울, 스포티지 등 다양한 모델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바탕으로 2021년 아이오닉 5를 출시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시장에서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으로 호평을 받으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수소연료 전지차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8년 출시된 넥소는 수소차로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을 갖춰 친환경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현대차는 미국 자율주행 기술회사 앱티브와 합작법인 모셔널을 설립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발전을 이루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외국 기술과 조립 생산에 의존했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한국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포니부터 시작해 1990년대 엑셀, 프라이드, 그랜저 같은 모델들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이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